즐기며 무기력을 즐기며 라는 제목으로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기력해질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살면서 아무 의욕이 생기지 않고 그냥 하염없이 그냥 가라앉을 때가 있잖아요. 휴가 기간이거나 뭐 그냥 쉬어야 될 때 그렇게 쉬는 것은 재충전하고 있는 때니까 얼마든지 그게 무기력이라기보다는 쉬고 있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무기력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저도 한참 그 바쁠 때는 그러니까 쉬고 있는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해야 편할 때가 있는 거죠. 쉬면 왠지 불편한 거지. 그래서 잠시도 쉴 틈이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냥 그렇게 바쁘게만 살아올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변에 아무런 일이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냥 이렇게 탁 그 세상 속에 홀로 고립된 것 같이, 그러니까 내 주변의 시간이 다 멈춰진 것처럼 아무 일이 없어지는 때가 온 거죠. 진행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던 프로젝트나 일들이 이렇게 탁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일이 파바박 진행이 될 때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본의 아니게 그게 다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거나 그냥 스톱돼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다 막혀 있다라고 느낄 때는 하다가 시도하다 보면 다 그냥 이게 몇 번이나 시도하다가 안 될 때는 그냥 놔버리잖아요. 놓고 싶어서 놓는 게 아니라 할 게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막해지면서 무기력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이렇게 딱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 하고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머릿속에는 생각이 들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많아. 마음은 다 그게 느껴져. 근데 안 움직이는 거죠, 몸이. 그러면서 점점 이제 가라앉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굉장히 이제 불안해질 수 있어요. 야, 이러고 있다가 내가 폐인처럼 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들 수도 있고, 또 깨진 유리창처럼 깨진 유리창을 계속 내버려 두다 보면 점점 더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올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마냥 저는 에너지가 넘치고 7.8기에 넘어진 발딱 일어나고 맨날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의욕이 안 생기는 때인 거예요. 무기력할 때인 거죠. 모든 게 다 빠져나간 느낌. 그래서 손가락 하나 깜짝하기 싫은 느낌. 그래서 거의 뭐 한 달 가까이를 뭐 한 달은 아니겠지만 한 3주 이상을 아무것도 그냥 손에 잡히는 거 없이 그냥 무기력 상태로 있었어요. 제 인생에 굉장히 오랜 기간인 것 같아요. 이런 시기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관조하듯이 저를 이제 지켜보는 거죠. 왜 그럴까? 왜 무기력할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그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지금 안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저를 체근해 보기도 하고, 저를 굉장히 학대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딱 버티고 몸이 그냥 쫙 가라앉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때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는 이럴 때 굉장히 자괴감이 들 수 있고 인생 자체가 이제 완전히 이게 습관이 들거나 이 몸 자체가 이렇게 점점 더 망가져 가고 생각이 피폐해져 가면서 아예 자폐같이 그냥 완전히 내 스스로를 더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덜컥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내 자신이. 그런데도 저는 이제 제가 관조를 해봤어요. 제 스스로를 계속 지켜본 거죠. 네가 언제까지 그러는지 보자 하면서 막 이제 수첩에 이런저런 걸 적기도 하고 뭐 내가 이제 인생이 이러고는 끝이 났는가, 다시는 내 인생에 어떤 그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내가 모든 걸 다 놔버릴 때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잡고 있었던 게 때가 있다. 천하의 범사가 다 때가 있듯이 때가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무기력할 때이다. 그러면서 지켜보자. 그럼 다시 에너지가 채워지면 다시 움직일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이다 하고 계속 지켜본 거죠. 저를 한 3주 이상을 지켜본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손가락 하나 깜짝하기 싫어서 그냥 있었죠. 그 상태를 계속 지켜본 겁니다. 저를 페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냥 내버려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것 자체가 하고 싶은 거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고 그냥 저를 내맡겨 준 거죠. 무기력을 이제 즐기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냥 지내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 강태공 얘기처럼 세월을 낳는다. 때가 올 때까지 세월을 낳는다. 그 때를 기다리는 그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그런 허상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도 들 수도 있고, 또 그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낚싯바늘도 안 낀 상태로 낚싯대만 들이밀고 있는 그런 세월을 죽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도 보내면서 계속 저를 지켜본 거죠. 이래도 괜찮은가,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 일부러 녹화도 제가 안 했어요. 유튜브 녹화도 억지로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본 거죠. 내버려둬 보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 보자.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냥 뭐 판타지 소설이나 읽고 간간히 유튜브 검색하면서 간간히 영화도 보고 이러면서 그냥 지낸 거예요. 한 3주간의 굉장히 긴 휴가를 보낸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둔 적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구마 한 100억 개, 1000억 개 삶아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저 자신을 지켜보면서 계속 바라본 거죠. 무기력을 즐겨보자.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다. 제한테 얘기한 말이에요. 그렇게 3주 이상 지나고 한 달 가까이, 2달 가까이, 6개월 가까이를 지나다 보면 내가 잉여 인간이구나. 이 세상에 내가 필요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구나.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오죠.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한없이 자기 자신을 왜소하게 만들어가면서 굉장히 스스로 위축되고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들죠. 내가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내가 혹시 자폐 증상이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자폐가 아닌가? 혼자 세상에 이렇게 빠져서 내가 정신병을 혹시 지금 앓고 있는 게 아닌가? 왜? 남들은 나를 굉장히 이상하게 보고 있는데 나만 못 느끼고 내가 지금 내 세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혹시 정신병 초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자폐에 완전히 그 밀폐된 나만의 세상에 이렇게 딱 빠져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문제가 큰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불안감이 이제 몰려올 때가 강하게 있었어요. 그럴 때조차 저는 한번 내버려 뒀어요.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다. 그냥 때를 기다리면서 무기력을 즐겨보자 하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렇게 이제 가니까 오늘 드디어 이제 제가 녹화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녹화를 해봐야겠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녹화를 하고 다시 몸을 추스리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짚어서 다시 이것저것 눈에 잡히는 것들을 해봐야겠다 하고 여기 이제 제가 붙여놓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가지 정도 습관 들이기가 이렇게 한 7개를 이제 적게 된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꾸준히 매일 못하는 것들,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 것들, 그게 능력이다. 그래서 유튜브 녹화를 꾸준히 다시 하겠다. 유튜브 녹화를 꾸준히 해보자. 그리고 제가 뱃살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뱃살 빼는 운동을 매일 해보자. 그리고 코딩 공부를 저는 이제 제가 만들고 싶은 앱이 있어가지고 그걸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수업료를 엄청 헛단 데 썼는데 내가 배워서 해보자. 수업료를 내가 내고 직접 배워보자. 이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코딩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에너지가 다시 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코딩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글쓰기도 해보자. 그리고 캘리그라피도 이렇게 이제 꾸준히 해보자. 그리고 그 책을 출판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글을 꾸준히 써보자. 그러면서 이제 뭐 명상도 하자. 그리고 호흡도 이제 꾸준히 해서 내 단전의 길을 조금 더 뭉쳐서 모아보자. 뭐 이런 목표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7가지 캘리그라피를 한다, 유튜브 녹화를 꾸준히 하겠다, 뱃살 빼는 운동을 하겠다, 글쓰기를 하겠다, 명상을 하겠다, 뭐 호흡을 하겠다, 그다음에 뭐 캘리그라피, 뭐 이런 코딩, 이런 7가지를 적어놓고 시간과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매일 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3년간 이런 목표를 제가 다시 세웠어요.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를 살면서 저 나이 때는 이제 중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평생 가는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직업, 나만의 기술을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나의 경쟁력을 이제 짚어봤을 때 저는 제가 직접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코딩을 내가 직접 짜고 앱도 내가 직접 만들고 내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은 내가 직접 만들 수 있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 3년 과정을 돈을 들여가면서 수업료를 내가면서 배우러 다녀야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세웠죠. 물론 뭐 인터넷으로 배울 수 있는 건 충분히 배우고 그럴 생각이고 캘리그라피도 열심히 써서 언젠가는 저랑 소통하고 제가 사람들 앞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제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제 사인을 받고 싶어 할 때 캘리그라피로 잘 써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맞춤형 선물을 주고 싶다 이런 이제 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캘리그라피를 열심히 연습을 해서 쓰고 있어요. 작품이 되도록. 그리고 뱃살도 좀 빼서 체격도 좀 딱 누가 봐도 이렇게 딱 태가 나는 그런 몸매를 좀 갖추고 싶다 해서 운동도 좀 하고 명상도 해서 좀 이렇게 정신도 항상 맑게 유지하고 호흡을 열심히 해서 내 에너지의 기운을 딱 모으는 그런 것도 하고 글쓰기도 부지런히 해서 책도 내고 그렇게 꾸준히 하자 하는 에너지가 다시 오더라고요. 이전부터 그런 목표를 세워서 하긴 했는데 무기력할 때 또 다 놔버려. 만사 다 의욕이 떨어지니까 추진하던 것들이 다 멈춰지니까 막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미로에 갇혀가지고 어떤 길로 가봐도 다 막혀 있다라고 느낄 때는 기운이 다 빠져서 그냥 퍼져 앉아 있는 거죠. 그 상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거죠. 정말 힘들어요. 사실은 모든 게 다 막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면서 내 삶이 잉여가 아닌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자괴감이 들고 그렇게 한없이 슬럼프에 빠져들 때는 정말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경험한 바를 지금 나누는 거죠. 무기력을 한번 즐겨보세요. 저처럼 무기력을 즐기면서 정말로 생활고에 힘들 수도 있고 다 그래도 그냥 무기력할 때 무기력할 때가 그때가 무기력할 때인 거죠. 그래서 무기력을 즐기고 그냥 그 상황을 즐겨보는 거죠. 오롯이 그 기분을 즐겨보는 거예요. 무기력한 기분을. 그렇게 즐기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계속 내버려 두면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다시 채워져요. 진짜예요. 에너지라는 것은 순환하기 때문에 다 빠져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게 들이마셨다가 내뱉는 게 다 나간 것 같아도 다시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오고 나오고 하거든요. 들숨날숨이 있듯이 에너지도 들어오고 나오고 해요. 의욕이라는 것도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거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거죠. 무기력 자체도 에너지가 흡이고 호고 그러니까 내뱉고 들이마시는 과정처럼 무기력을 다 내려놓고 그냥 잠잘 때 같이 쉬는 거죠. 그리고 일어날 때가 되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자고 일어나듯이 무기력도 하나의 일상생활의 하나의 과정이다. 저는 이것도 하나 써놨는데 이렇게 여백의 미라고 이렇게 딱 해서 책상에 붙여놨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꽉 다 차 있는 것만이 완성이 아니거든요. 그 완성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여백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어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여백으로 채워놓는 거죠. 여백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빈칸으로 채워놓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야만 전체가 아름다움 속에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쁨이 있으면 쉴 때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무기력도 여백의 미다. 우리 삶의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져야 될 소중한 공간인 거죠. 그 자체도. 그래서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잉여로 보고 정말로 이제 나는 무용지물 같은 존재다라고 내가 나 스스로를 굉장히 학대하고 싶은 마음 자체를 그만 괴롭히고 탁 내버려 두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연은 회복이 되거든요. 내 몸도 그렇게 회복이 되고 내 정신도 그렇게 회복이 되고 내 에너지도 회복이 되면서 어느새 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때 보면 공부를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책상 머리 앞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가 되나요? 안 되는데 그냥 안 될 때는 그냥 놀면 돼요. 놀다가 보면 공부하고 싶으실 때가 오는 거죠. 그럼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에 공부할 때가 있고 놀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때가 나이 들어서 만학도의 꿈이 생겨가지고 나이 들어서 공부에 열중하고 싶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때가 공부할 때인 거죠.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즐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무기력을 즐기는 것 자체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다 채워야 열심히 살아야만 잘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죠?
그런 그 책들 많잖아요. 자기 개발서 이런 책들 보면 분초를 쪼개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시간표를 쪼개고 정말로 쓸데없는 시간들 다 버려야 되고 알찬 시간만 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독촉하고 인생을 내모는 그런 책들이 많잖아요. 그런 강연도 많고 그거 굉장히 해로운 거죠. 그때가 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인생의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야만 잘 사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면 굉장히 사람의 몸을 고강도로 뽑아먹는 거죠. 레크레이션이 왜 레크레이션이에요? 휴식을 통해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규정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규정을 내릴 수 있어야 창조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기력하고 있으면 잘못될 거라는 불안감이 앞서기 때문에 절대로 내 자신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럼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온전한 휴식을 취해야 온전한 회복이 돼서 베스트를 다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조금만 쉬다 가니까 만성 피로에 쩔어 있는 거예요. 만성 스트레스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왜? 쉴 때 푹 쉬지 못하니까. 완전히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 무기력을 즐기지를 못하니까 쉴 때 쉬지 못하니까 베스트를 다할 때 못하는 거죠. 왜? 계속 찝찝한 체력을 그대로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성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천하의 모든 범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잠언서에 나와 있는, 전도서에 나와 있죠. 때가 있는 거예요. 움직일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고, 그러면 내 에너지의 흐름이 지금은 내가 쉬어야 될 때구나. 겨울에 왜 겨울이 오나요? 동면을 취하라고. 그냥 성장을 멈추는 때인 거예요. 성장을 멈추고 에너지를 모아놔야 폭발적으로 봄이 되면 생명력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력이 멈추고 동작이 멈췄다. 이게 잘못됐고 죽었구나. 난 죽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못 쉬게 만드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무기력을 즐겨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그 시절을 보내보면서 무기력을 즐겨보는 마음까지 오는 동안에 저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고백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이제 쭉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무용지물 막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그렇게 괴롭히는 때가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뭐 정신 차려보니 끝이네. 무용지물이다.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다. 버려진 쓰레기다. 잉여다. 아무 곳에서 쓸데없다. 밥벌어지다. 이런 생각들로 자기 자신을 계속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괴롭히다 보면 온전히 쉬어서 재충전이 완전히 될 때요. 그 긴 겨울이라는 시간을 날 동안에 에너지가 집약되고 켜켜이 쌓여서 딱 모여야 봄이 되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코 무기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인생의 슬럼프라고 가라앉는 그 엄청난 그 제약들, 나를 둘러싸고 모든 환경이 나를 딱 옥죄서 정말로 나는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되는 절망 속에서 내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절대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말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겨울이 왔구나. 그래서 정말 에너지를 켜켜이 쌓아 놓아야 될 때구나 하고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이 무기력이 엄청난 나중에 자기 자신을 채워놓은 재충전의 비료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저는 또 이제 이 무기력을 기간을 또 보내면서 이제 재충전을 해서 또 열심히 7가지 습관 들이기를 하면서 제가 또 매진하다 보면 또 좋은 에너지들이 와서 좋은 이제까지 기다려왔던 것들이 꽃을 피우면서 여기저기서 협력의 에너지들이 제게 또 올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고 그것들이 오든 오지 않든 간에 내 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다시 채워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된단 말이죠. 무기력의 때에서 의욕의 때로 다시 돌아오는 걸 느끼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무기력을 한번 즐겨보세요. 그리고 그 무기력의 때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다. 정말로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다. 내 인생 자체가 어떤 것도 잘못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그 자체가 완전하다.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다. 라고는 생각으로 한번 다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한번 이렇게 믿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놓은 말이 있는데,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음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얘기로 좀 일단락을 짓고 싶고, 무기력을 즐기는 그런 마음이 쉽지는 않지만 한번 즐겨보세요. 지금 마침 시기가 휴가 시기고 한데 이 휴가 시기가 재충전의 기회처럼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다 떨어내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무기력을 즐기고 그냥 자기를 믿고,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가 온전히 자기를 믿는 거죠. 잘못될 거 하나도 없고 하나도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어준다면 에너지는 다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저 자신을 믿고 슬럼프를 지금 하나하나 다시 넘어가